저희 군수님은 7080 세대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작은 거인이라는 얘기죠. 우리 군수님은 진천군의 충청북도의 작은 거인입니다. 자, 내년도, 후년도 미래가 기대되는 작은 거인 송기석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은 관내 출장이 잦으신데요. 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도 꼼꼼히 챙기실 정도로 체력과 집중력이 좋으세요. 철도 인구의 기적 덕분에 철인 군수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체력까지 철인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군수님은 밤낮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군정만 생각하시는 워커홀릭 같으세요.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씩 들리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가시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고 지방자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지방자치TV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송기석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지방자치 TV를 통하여 처음으로 진천군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1시간 동안 진천군의 매력 여러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봤는데요. 직원분들께서 우리 군수님을 작은 거인이라고 칭하시면서 이 진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진천군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천구청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9년간 진천군 공직자와 함께 호연일체가 되어서 군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매우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천 군민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군수님께서는 39, 40, 41대까지 삼선 진천 군수로서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소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9년간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만 매우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진천 군정을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여행 모든 곳을 가려고 하니까 매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 올 여행지라 생각하여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천 군민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렵고 힘든 순간도 저에게는 큰 보람과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삼선 군수로 활동을 하려면 이 많은 지역민들의 지지와 또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삼선 군수의 비결은 군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겁니다. 믿음과 신뢰는 인격뿐만 아니라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나온 성과에 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진천군은 철도, 인구,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과가 진천 군민이 높게 평가를 해 주셔서 제가 삼선군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발전을 해 나갔거든요. 이 인터뷰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거진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비전을 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생거진천은 옛날부터 진천군은 매우 살기 좋은 곳이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지역입니다. 네. 진천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평야가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수리시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네. 홍수나 가뭄 등 자연 재난이 없었고 농산물이 매우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후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역사적 의인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은 흥무대왕 규미신 장군, 또한 독립운동의 거목이신 보호자 이상서 선생, 카프 문학의 창시자인 조명희 선생이 진천군에 고향했습니다. 옛날에 진천군이 매우 살기 좋아 생거진천이라고 하였듯이 현재에도 그 뜻을 이어와서 진천군은 철도, 인구, 경제, 관광의 기적을 이룰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지금 삶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로부터 살기 좋은 도시 진천군이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이번 슬로건이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이잖아요. 네.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어떤 도시 생거진천은 민선 8기의 비전이자 정책 목표입니다. 네. 우리 진천구는 괄목할 만한 애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어떤 도시 생거진천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거진천이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 거였군요. 네, 군수님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터뷰 네, 진행해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국토교통부에 몸담으셨잖아요. 이 국토교통부에 계시면서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네. 기술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79년부터 약 33년간 국토부에서 공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을 승진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제가 큰 결격이나 잘못이 없었음에도 20년이나 매우 늦게 승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인사에 좀 작용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흑수저인 저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승진이 늦었다고 불평불만 없이 제 할 일, 또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역시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승진은 정실보다는 실력과 인격에 따라서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다면 평가를 1등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1등을 했으니까 승진을 안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와 같이 국토부에서 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갖고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록?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네. 국장으로 승진해서 무려 4년 6개월 만에 차관급인 행정중심도시 건설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얻었던 교훈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하면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요. 네, 군수님께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청장으로도 역임을 네.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것만큼은 내가 잘했다 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당초 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헌법 불합치로 일부 정부 기능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언젠가는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 하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보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유보지가 확보되어 세종시에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전이 논의될 수가 있어서 매우 기뻤고 보람찼습니다. 아,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군수님께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 건설 청장으로 역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바람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예. 이때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혁신도시 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혁신도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개 혁신도시 11개 자치단체장의 모임입니다. 2006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저는 네. 국토교통부 출신인 공무원이라 별도 경선 없이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혁신도시 협의회장을 하면서 혁신도시 정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또 혁신도시의 목적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했던 것이 아직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군수님께서 그만큼 일을 잘했다라는 네.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군수님께서의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과는 인구 증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증가는 지역의 발전을 가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진천구는 18년 동안 비수도권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18년 동안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무려 26,4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네. 제가 군수로 재직한 9년 동안에 전체 늘어난 인구의 무려 70%인 18,5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 18,500명의 인구 증가는 9년 동안 매년 면 단위 인구 규모가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국적으로 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많은데 네, 많이 있습니다. 진천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니 어떤 비결이 있을지 점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진천구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대투자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인구 증가의 마중물은 결국은 투자 유치입니다. 아, 투자 유치. 예, 진천군이 지난 9년 동안 매조 1조 원 이상 14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네. 신규 일자리를 19,200여 개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다 보니까 젊은 인구층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 젊은 인구층을 많이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합계 출산율도 진천구는 1.12명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거든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천군의 18년 인구 증가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것은 진천군의 작년도 합계 출산율이 1.12명 정도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높은 합계 출산율은 인구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합계 출산율 1.12가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 하면은 전국의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맞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1.5배가 높은 수치가 진천군이 기록한 합계 출산율입니다. 네. 진천군은 작년도에 무려 89명의 신생아가 더 증가해서 500명의 신생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 증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이 살기 좋은 진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살고 또 출산율도 느는 것 같은데요. 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정주 여건이 열악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사람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예술, 관광, 체육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네. 진천구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발전 특구 선도 지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명품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시키고 인구 증가를 하고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교육 선순환 체계를 정립을 하였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 중고등학교의 K-스마트 교육을 또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출생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보육, 또 양육에 대해서 진천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애들 양육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적 욕구 충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진천구는 작년에 충청북도 분단에 처음으로 진천 군립 교양악단을 창설을 했고요. 아, 교양악단이 창단됐군요. 또 문화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금년 7월부터 설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농다리 또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또는 진천 휴양림 등의 관광 시설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특히 충청북도 모든 지자체에서 불허하는 종합 스포츠타운을 진천에 540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네. 진천군이 자랑할 만한 복지 인프라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토탈 케어 시스템인 통합돌봄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어린 아이들의 출산, 또 육아, 또 교육, 보육, 그리고 어르신들의 통합돌봄까지 이 생애 전주기를 위한 진천군의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생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이번에는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군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수님께서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며 일상생활은 어떻게, 또 아침에 운동, 평상시에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군수 직무를 하다 보면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군정을 운영하다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기차 타고 서울은 언제 갈 수 있어요? 좋으신 질문인데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는 작년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면 5년 이내에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대형마트는 언제쯤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진천 군민들이 대형마트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대형마트 설립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3년 이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께서 궁금한 점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진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도 타고 갈 수 있고 또 대형마트도 곧 이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진천군의 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통합돌봄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단연간 노인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에서 계셔갖고 참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불행한 경우도 많이 맞습니다. 네.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기가 익숙한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즉 통합돌봄 사업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가 왕진을 와서 진단하고 처방서를 주고 또한 물리치료사가 와서 물리치료를 해주고 또한 어르신도 혼자 있으면 매우 신심하고 적적하지 않은 말벗도 해주고 또한 동네 경로당에서 밥도 같이 해서 먹고 이와 같이 해서 주민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진천구는 지난 2019년부터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사업을 배우려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진천군을 방문하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진천군의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배우고 싶어하고 또 멀리 일본에서까지 벤치마킹 하러 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천군에서는 전국민 무료버스 사업도 운영 중이신데 이건 또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군민 무료버스 사업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유도시 사업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 무료인가요?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다 무료입니다. 예지인이나 현지인 상관없이 이와 같이 양계군이 공유도시 사업을 한 건 적고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해갖고 지금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하니까 서민들이 버스 요금 부담에 대해서 많은 경감이 됐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객 등 생활 인구가 증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부러운 복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천으로 이사 오십시오. 정말 관광객들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진천군과 또 음성군 방문하실 때 무료로 버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노선을 국내 기업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기사를 접했거든요. 여기에 이 진천 군수님의 노력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은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민자 노선은 진천군이 유치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는 진천군민이 염원하는 철도입니다. 즉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한 78.8km가 되는 광역철도입니다. 이 광역철도는 경기 남부권이나 충청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시설로 있고 투자의 가치가 매우 높은 시설입니다. 이와 같이 민자 노선으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잠실, 광주, 용인, 안성, 진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민자 사업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 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좋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잠실에서 진천 또 청주공항까지 예. 이 철도 노선이 놓이게 된다면 이 진천구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좀 기대할 수 예, 있을까요? 아주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철도 불무조인 경기 남부권과 또 중부권의 포용 성장을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진천군 측면에서 본다면 진천군에 현재 있는 도로나 공항, 항마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선 철도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가 건설이 되면 투자 유치가 지속이 되고 제2의, 제3의 혁신도시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진천은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더욱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발전할 진천군의 모습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진천군에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아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진천군에서 17년 만에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2년 전서부터 진천군이 하면은 뭔가 다르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것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즉 경기의 대의 하이라이트인 개식, 또 대의 운영에 대한 문제, 오는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 건가, 이와 같은 사소한 분야까지 전담 부서를 둬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했습니다. 도민체전을 개최한 결과 어떻게 군 단위 조그만 도시가 국가급 행사보다 더 잘 치렀다 네. 하는 칭찬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또 진천군민이 이 도민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뤄갖고 많은 자부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도민체전을 보면서 네. 행복했던 그런 네, 시간이었는데요. 이 차별화를 좀 중요시 하시는 만큼 다양한 이벤트도 도민체전에서 추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개식 때 오신 분들이 이게 지방급 행사이지만 국가급 전국체전보다 훨씬 더 개식을 잘했고 심지어는 국가 유니버시아 대회보다 훨씬 개식을 잘 치렀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국가급 행사가 아닌 지방급 행사에서 공군의 블랙 이글스 에어쇼가 제공됐습니다. 그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 국가대표국 선수들이 팬사인회도 해줬고요. 네. 또 진천군의 풍성한 인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8,000여 그릇의 국수를 오는 사람한테 모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식 당시에 해병대 군악대 또 초청해서 웅장하게 개식을 행사를 했고요. 500대 드론이 진천의 발전상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또 무대도 100m의 국가급 행사로 저희들이 거창하게 개식을 치렀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이벤트가 예. 많이 준비됐던 그런 예, 도민체전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 많은 관광객분들이 다 다녀가셨을 것 같은데 진천군의 먹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천군의 먹거리는 뭐니 하더라도 사람의 주식인 맛있는 쌀입니다. 아, 진천쌀 유명하죠. 예, 진천쌀 아주 유명합니다. 네. 진천쌀이 유명한 것은 진천군의 토지가 매우 비옥합니다. 예로부터 쌀을 도정을 하면 쌀의 윤기가 잘 흐르고 아주 좋습니다.
네. 쫀득쫀득한 맛입니다. 네. 그래서 진천군의 벼 수맥 가격이 40kg당 63,000원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쌀맛을 더 내기 위해서 쌀맛을 내는 농가에 6,000원을 더 줍니다. 근데 대단한 게 그럼 69,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2등 두 번째로 많이 주는 데가 6만 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차이가 무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와 같이 주는 이유는 쌀맛은 질소 비료를 많이 쓰면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쌀맛이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질소 비료를 적게 쓰면 네. 생산량이 적지만은 쌀맛은 좋아집니다. 따라서 진천 군민한테 쌀맛을 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질소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 적게 주고 쌀맛을 내는 벼에 대해서 6,000원의 생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쌀맛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와 같은 결과 진천군의 경우에는 벼의 수확철인 가을에 모든 창구가 지난해에 사서 수매했던 벼가 다 방출이 됐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묵은 쌀이 있어갖고 참 처치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네. 진천군은 그와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품질 좋은 진천의 쌀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군요. 자주 사서 드십시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 진천 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농업 분야의 성과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시는 만큼 성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수직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 인구는 진천군 인구의 11.5%는 9,500명이고요. 산업 구조상 2.6%에 해당됩니다. 네. 농업 비중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은 농업은 우리의 역사이고 주요 근간사랍니다. 네. 또 식량이 주권화를 위해서는 저희 진천군은 농업에 대해서는 투자 지원을 계속 강구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를 했고요. 네. 진천군은 전국 유일하게 농업 예산에 기업에서 얻은 세수를 90억 원을 4년간 농민에게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스마트팜이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농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도시 근교 농업으로 원예나 화훼 등의 특작 작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갖고 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민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내고 계신데 요즘 군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분야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진천군은 철도 인구 경제의 기적이에요. 작년에 농다리의 관광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네. 농다리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에 축조한 돌다리입니다. 네. 예년 평균 3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찾아왔는데 작년의 경우는 예년 평균보다 5배가 많은 172만 명이 그 농다리를 찾았습니다. 농다리에 이와 같이 전국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농다리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부하도록 농다리를 일대 변모를 시켰습니다. 아, 그런 비결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농다리의 전국 최장 309m의 무주탑 출렁다리를 개설을 했고요. 네. 또 황토 맨발 숲길,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가는 데크로우드 또는 카페 또는 푸드존 등을 설치를 해서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72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진천에서 쓴 돈은 650억 정도 됩니다. 굉장한 지역 경제 경제죠. 활성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하였고요. 네. 올해는 200만 명 목표로 지금 관광객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올해는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목표 달성을 해서 그냥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를 4월 달에 3일 동안 했는데 앞으로 농다리 축제를 발전적으로 확장을 해서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일상이 관광지인 농다리로 변모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버스킹, 수변 음악회, 네. 공연 등을 재관하고 또 야간 경관 전명이라든가 보물찾기라든가 사진, 전시 등 문화와 예술이 같이 하는 농다리를 서문을 보일 것입니다. 또 이번 4월 5일서부터 6월 초까지 농다리에 상시축제가 열립니다. 벚꽃축제를 네. 대신해서 저희들이 농다리의 대표축제인 상여다리 건너기라든가 참낙환놀이라든가 귤릭교향악단 음악회라든가 네.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관광객들이 너무나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근현대에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도야 아나운서님도 한번 농다리 오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방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네. 먹거리가 풍부한 진천 네. 농다리에 많은 분들께서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군수님께서 그리고 또 삼선 군수님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네.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산성군수로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에 보제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의 헤이그 밀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문의 선구자이고 네.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거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천구는 예로부터 충유 사상이 아주 깊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천군의 정체성도 강화하고 보제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을 하게 됐고요. 보제 이상설 기념관 건립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015년서부터 건립 추진을 해서 9년 만에 준공이 되었는데 네. 당초 민간에서 이 사업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 부담금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의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환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 사업이 한 125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네. 국가에서 18억, 도에서 10억 줬습니다. 28억을 제하면 진천군에서 100억을 부담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천군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민간 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갖고 네. 병아리 학생들의 네. 또 대지저금통도 많이 갖고 왔고요. 네. 또 각 지역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성금을 기탁을 하고 민간 기업에서 성금도 많이 냈습니다. 네. 이랬고 진천군의 지방비 자체 예산과 해서 이상설 기념관을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앞으로 이상설 기념관이 활성화가 되고 독립의 상징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의 오랜 의지와 또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모아졌기 네. 때문에 건립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네.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둬들이셨는데 이 중에 조금 더 보완하고 싶으신 성과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또 게 진천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진천군은 양질의 일자리로 많은 인구가 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진천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지에서 출퇴근한 사람이
무려 32,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는 아직도 진천의 성장의 가능성이 높지만은 정주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지에서 출퇴근하는 32,000명의 근로자를 진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급, 또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진천에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네. 주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군수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진천군의 성장 과정, 전략,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9년 전 진천과 비교해서 현재의 진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또 풍요해졌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많은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군수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부분이 진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졌다는 게 가장 기뻤고요. 저는 후대의 진천 군민들이 송기섭이라는 진천 군수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예. 거두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네, 그렇게 되죠. 네, 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자치는 지역 일꾼을 주민이 스스로 뽑고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스스로 일하는 풀뿌리 민주정치입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풀뿌리 민주정치가 많이 발전을 하였지만은 아직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자치분권, 입법분권, 복지분권 등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어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 지자체가 합쳐갖고 메가시티 구상 같은 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천구도 규모의 경제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지속해왔고요. 이래서 경제 규모를 늘리고 또한 진천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ESG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삼선 군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풍요한 생활보다는 행복,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지자체의 존립의 목적이고 또 정치인은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임기 이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잘 알다시피 현재가 매우 국가가 혼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힘이라지만 국가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가 일상으로 들어오면 저희 장래에 대해서 제가 고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또 다시 그래요.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그렇게 있게끔 저희가 불러주십시오.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TV를 통해서 지방자치 또 진천구를 세세하게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자치 TV가 비단 진천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훌륭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소개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저희도 진천군의 미래를 더욱 응원하면서 송기석 군수님의 멋진 행보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송기섭 진천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거 진천이라는 말처럼 진천군 주민분들이 넉넉하고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선 군수로서 진천군민으로부터 3번의 선택을 받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삼성군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천 군민의 발전과 진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천군이 충북 1등은 물론 전국 최고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